저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유치원 일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거든요. 하셨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미술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딱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굉장히 늦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약간 삶의 일부처럼 그냥 옆에 있는 거였었던 거죠. 미술이 뭐 이렇게 꼭 미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옆에 있고 뭐 미술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사실 막 미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저는 고3 때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했던 것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대학을 가서 좀 한동안 방황을 조금 했죠.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건가? 작가를 하는 것이.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다가 학교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재료들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입시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굉장히 압박감이 큰 미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미술이랑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전 되게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게 미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입시 미술은 굉장히 정형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형성 안에서 이제 실기를 준비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 과가 도자과다 보니까 다른 재료의 사용이 거의 전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뭐 다른 조소도 해보고 싶고 다른 재료도 쓰고 싶고 했었는데, 사실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닫혀있는 세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찰나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잃었었던 것 같아요. 입시를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림만 그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얀색 도화지를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게 되면 과는 꼭 회화과는 피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아했었던 게 어렸을 적에 이제 찰흙놀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 촉감이 좋고 그 말랑말랑했던 촉감이 좋고 뭔가 만들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수까지 한 5번의 시험을 봤는데, 수시, 정시 뭐 이렇게 해서 다 도예과만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모든 학교를. 굉장히 크게 막 흙을 만지면서 재밌게 놀아야지 막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예과를 지원을 하게 됐고, 가니까 재밌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야가 많거든요. 물레도 있고 조형도 있고 석고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조형 쪽이 아무래도 저에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도자 작품도 대부분 이제 기작업에서 시작한 조형 작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제 학부 생활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졸업 전시를 하고서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졸업 전시를 하는 기간 동안 이제 교수님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취직을 해야 되는지, 내가 흙을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상담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교수님께서 더 많은 재밌는 거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교환학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뭐 다른 데서 한번 배워보고 거기서 친구들도 좀 사귀어보고 좀 재밌게 놀다 오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호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었죠. 그때부터 이제 작업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과제들이 작업의 전부잖아요. 근데 거기는 과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작품을 만드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학교였었거든요. 그래서 과제의 양도 내가 정하는 거고 모든 걸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완성, 그리고 전시 설치까지 이 모든 거를 한 학기 동안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그런 작업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조금 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석사를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호주에서 교환학생을 공부하고 살짝 텀이 있잖아요. 학교를 지원하기에. 근데 이제 학교에서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서머스쿨도 있고 뭐 하다가 제가 그 중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에 이제 서머 코스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학교 교수님을. 근데 그 학교 교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재밌게 놀고 작업하고 막 하다가 이제 했는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다른 학교도 많이 어플라이 했지만 인터뷰를 보고 그 학교로 가게 된 거죠. 거기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고요. 교수라는 호칭이 없어요.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라고 해서 작가를 초청을 해서 그 작가가 머물면서 예비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레지던시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학부가 없고 석사 학생만 있는, 그래서 총 13개 과가 있는데 사실 과는 나눠져 있지만 모든 교수, 거기에 있는 흔히 교수라고 불리는 각 과의 그 대표 작가님들과 다 수업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뭐 수업 일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작업실이 있고 계속 작업을 하면 거기 그 교수들이 돌아다니면서 잘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수업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없고, 그리고 뭐 매일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없고, 오로지 그냥 학생들에게 다 남겨져 있는 그런 거였었고, 또 거기에서 또 좋았었던 거는 매년 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서 지금 실제 레지던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방해서 일반 컬렉터들에게 그렇게 여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컬렉터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전시의 기회도 많이 생기게 되고,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그런 학교였었던 거죠. 근데 가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한 거는 몰랐고요. 네, 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점들이 제 작업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이 있고 뭐 이렇게 했었다면 또 작업에 흥미를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를 처음 그때 해봤는데, 그때 제가 살고 있었던 집에 그 교수들이랑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그 집에 설치 작업을 꾸며놓고 크리틱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과마다 또 갤러리가 또 따로 있고, 또 학교에도 갤러리가 있지만 과마다 또 갤러리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설치를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오롯이 나만 쓸 수 있고 그 공간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설치 작업에 좀 치중을 많이 하게 됐었죠. 재미를 느끼면서. 그때 작업했던 게 이제 그 비엔날레 국제 공모전에 출품했었던 작품이 기억에 나는데, 기존에 있는 도자 작업들 있잖아요. 약간 기성품들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공장에서 찍어냈던 그런 도자기 접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화병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다시 유약을 다시 리글레이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약과 유약끼리 작품을 붙여본다든지, 이런 식의 실험 작업을 해서 국제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 때 계셨던 그 교수님도 사실은 덴마크 분이셨어요. 미국 분이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방인인 거잖아요.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게 전시 기회는 훨씬 많지만 어떤 장소를 빌린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을 하던 차에 교수님께서 설치 작업을 하고 싶거든. 오히려 이것이 더 기회일 수도 있다. 다시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니? 지금 이제 막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시기니까. 그래서 더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과감히 그냥 들어오게 됐죠. 일단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한국에서 전시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막 공모전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몰랐었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인맥도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어디서 전시를 해야 될지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사이트, 공모전이 모여져 있는 사이트를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족족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전시 공간을 뭐 작가에게 제공을 한다 하면은 무조건 거기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많이 떨어져도 보고 그런 식으로 전시 이력을 좀 넓혀 나갔었던 것 같아요. 웨딩홀이라는 그 컨셉 안에 있던 갤러리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색으로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 공간에 이 나의 스토리를 녹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한국 전통색 이제 패백실 바로 옆에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 전통색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조금 풀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설치긴 하지만 기존에 봐왔던 그냥 그림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거기에 이제 그림자라는 효과를 같이 넣어서 공간감의 개념을 또 보여주고 싶었었던 그런 전시였었던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는 이유를 사실 어떻게 막 찾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 말씀드렸었던 대로 저는 세계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 유치원을 하셨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뭘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세계에 노출이 되어져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별로 색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색을 써야지라는 이유로 색을 쓰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니 또 이런 식으로 풍부한 색깔을 가진 작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모님이 유치원을 하시게 되면 아침 출근하실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공간에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집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우리 집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항상 장난감에 노출이 되어져 있고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 공간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남다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색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나 색을 좀 잘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색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색을 잘 쓴다기보다는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좀 불리고 싶고요. 색을 쓰면서 조금 공부의 필요성을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왜 내가 질문해 주신 것처럼 왜 내가 이 색을 쓰고 있나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조금 찾으려면 이론적인 배경들이 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단지 제 그 생활 배경뿐만 아니라 이 색을 선택하고 왜 같이 이렇게 배색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들이 좀 필요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작가나 어떤 오브제를 만드는 작가가 1년에 4작품을 만든다면 굉장히 적은 수의 작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전시라는 거는 한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작품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아마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설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약간 작품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시가 필요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시를 많이 하고 싶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을 갤러리로 바꾼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 굉장히 메리트를 느꼈고, 밑에 옆에 벽면은 갤러리지만 바닥은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실제 주차장을 갤러리로 변환을 시킨 그런 공간이었는데 굉장히 처음 보자마자 욕심이 나는 공간이었어요. 뭔가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가지의 느낌이 공존하고 있는 장소여서 그 장소에서 꼭 전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공모를 하게 됐었고, 실제로 그 공간 자체를 서 있는 공간인데 뭔가 속도감을 주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그런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됐었죠. 이렇게 뭐 곡선을 주고 시각적으로 이게 착시 효과를 주면서 이게 공간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전시는 되게 재미있었던 전시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화이트 큐브가 아닌 공간에서 뭔가 이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컨셉 안에서 이 내 작품으로 공간이 바뀌는 경험을 굉장히 즐겁게 경험한 그 작품이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많았어요. 한국 들어왔을 때 갤러리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설치 작품을 할 때 너무 제약이 많아서 놀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못도 박으면 안 되고 테이핑을 벽에 발라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데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레일만을 써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또 설치에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찰나에 이제 이런 장소들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즐겁게 전시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설치 작가들한테는. 갤러리 공간보다는 오히려 약간 도전적인 공간,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 더 도전 정신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를 바꿔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 첫 개인전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옥 갤러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옥의 그 천장 석가래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있는 그런 갤러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티브 삼아서 그 석가래를 그 벽면으로 색띠로 끌어내려오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그런 작업이에요. 한옥이라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한옥의 석가래의 라인들이 굉장히 산 전경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 이 풍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꿈속의 풍경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드림스케이프이라는 그 타이틀로 바꿔서 전시를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겉에서 보기에는 나무와 이런 걸로 완전 자연 친화적으로 이루어진 한옥 갤러리이지만 막상 들어오면 색뒤에 풍경이 펼쳐지는 약간 반대적인 느낌의 그런 거를 연출을 했었던 작업인 거죠. 처음에는 좌절을 되게 많이 하고 했었는데 순응하는 편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그냥 해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막 너무 과도한 요구는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 상황도 어떻게 보면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 안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모든 장소가 다 제 마음에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제 그 장소가 마음에 들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최선의 방향을 찾아보는 쪽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 전시가 저한테 중요한 이유는 그 2년에 제가 2012년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했었는데 그 작품의 거의 어떻게 보면 결정판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여서 사실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개인전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큰 공간에 모두 모아놓고 하나의 색깔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개인전이어서 제가 제 나름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전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오브제 작업도 있고 설치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여러 공간에서 녹여왔었던 그런 작품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전시여서 좀 기억에 남는 전시인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막 시를 많이 쓰는 작가는 아니었고 테이핑, 뭐 빨대, 플라스틱 이런 재료를 많이 쓰는 작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재료의 변화도 아마 제 심경의 변화랑 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는 뭔가 막 하고 싶다,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식의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을 때라 재료도 굉장히 센 재료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강렬한 원색 위주의 색을 썼다면 좀 지금은 굉장히 파스텔 톤이고 좀 부드러운 재료들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1년 차, 2년 차 이랬을 때다 보니까 막 의욕 넘치고 막 굉장히 억센 재료들을 제가 막 이렇게 변형시키고 표현하고 싶고 막 이랬던 욕망들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다시 그 전시로 돌아와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작품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 걸음걸이마다 뭔가 연결 요소들이 다 있었어가지고 하나의 그 흐름이 있었던 그런 전시로 기억하고 있어요. 색을 공부하면서 왜 그때 내가 이런 억센 색을 썼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아, 그때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실을 사용한 적은 꽤 오래됐지만 사실 실을 글레이징이라고 저는 유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위에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로 유약을 입힌다라는 개념으로 처음 실을 접했었는데 점점 이 실 자체의 그냥 그 테크닉도 좀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덮는 거에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에서 이제 옷을 입혀주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주게 되면서 코바늘이라는 이거를 좀 테크닉을 선택을 하게 됐죠. 이때부터 이제 설치 중에서도 조금 체험을 좀 가미할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때도 이제 실을 이용을 해서 이때는 바느질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느질, 그러니까 이런 바느질이 아니라 미싱을 이용을 해서 그 노을 풍경을 캔버스에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보기에는 그냥 선긋기로 보실 수 있는데 몇만 번의 미싱질을 통해서 하나의 그 장면, 그라데이션 장면을 만들어냈던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인데 조금 사람들이 많이 다르게 느꼈었던 게 실제로 이렇게 뭐 안료가 주는 느낌과 염료가 주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완전히 속까지 염색이 되어져 있는 느낌과 겉으로 칠해지는 느낌을 다르듯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조금 보시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만질 수 있는 작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작품을 다 만져보고 이 미싱을 했을 때 이 바느질 선의 느낌들 그리고 촉각적인 느낌 그리고 그 실과 그림자가 또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작품 속으로 사람들이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험의 느낌도 같이 진행을 했었던 첫 전시였던 것 같아요. 바느질을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어서 사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었던 거는 아니고요. 드로잉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선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미싱 작업, 바느질이라고 미싱은 조금 다르지만 미싱 작업이 선의 느낌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라인이 겹쳐져서 면이 되는 그런 걸로 접근을 했었어서 사실 이제 뭐 보시는 뭐 비평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둘지 아니면은 그 표현 자체에 초점을 둘지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는 꼭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에요. 항상 미술관에 가면 라인이 쳐져 있고 가까이서 가고 싶고 어떻게 됐는지 텍스처를 만져보고 싶고 한데 그게 항상 금지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대 심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지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속에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회사의 사옥에 있는 갤러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갤러리 공간과 그다음에 사무 공간이 미팅하는 미팅룸이 이게 동시에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사실 그분들도 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색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색을 만질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전시를 주최하시는 분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의 감정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작품이 없을까라고 서치하시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돼서 같이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하나 설정을 해서 그 약간 동굴 같은 공간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 실이 꼬여져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해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전시를 보였었던 것 같아요. 직장이 그 사옥이다 보니까 그 회사 분들을 위한 전시였었겠죠.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컨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이 온전히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기록은 거의 다 이미지로만 많이 남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설치 작가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제 뭐 체험에서는 더더욱이나 더 그렇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에 그 결과물이 너덜너덜해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하나의 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되게 특이한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었었어요. 실제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이 된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조만 남아있고 천장이 없는 그런 곳에 이제 야외 갤러리를 열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뭔가 시멘트, 정제되지 않은 시멘트와 정제된 작품 간에 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작품을 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폐허 공간에 선뜻 들어가기가 겁나잖아요. 뭐 다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런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뭔가 거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간 안에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있고 재밌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좀 부각을 시켜서 색도 넣고 그 다음에 직선적인 공간에 곡선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작품을 기획을 했었죠. 공간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으니까. 이 백일몽이라는 개인전은 조금 그 기존에 있었던 전시들이랑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사실 설치를 하다 보니 개인전이라는 그런 게 사실 의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전 때는 정말 평면, 오브제, 설치가 아닌 이런 작품들로 개인전을 한번 꾸며봤었던 그런 전시예요. 그래서 실제 이 개인전을 하고 이 작품들로 이제 아트페어를 나가보는 첫 번째 케이스였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기획을 했었던 거는 설치 작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아까 질문 주셨던 회의감들이 가끔씩 들기도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것이 이미지밖에 없으니까 뭔가 미술 작품으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조금 기획을 해서 전시를 했었던 첫 개인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액자도 맞춰보고 평면 작업도 다시 해보고 오브제 작업도 해보고 그 기간 동안 또 그 기타 회사랑 콜라보레이션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타 위에 뭔가 오브제 위에 작업을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전시였어요. 그거 자체로 이제 작품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걸 이제 또 어느 설치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켜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 오브제 작업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성을 또 해보는 거죠. 어느 설치 구성 안에 이 오브제 작업을 놓으면 좋을지, 그냥 갤러리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시를 의뢰받았을 때 아예 어린이 공간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전시 기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해 클레이아크 안에 어린이 미술관이 따로 있었어서 그 공간에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공간이니까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체험 미술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에 좀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린이 전시를 진행을 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이들은 일단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재료를 고를 때 재료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행잉을 할 때나 매달을 때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되게 의외로 제약 아닌 제약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작품 이외에, 설치 환경 이외에 이 작품을 즐기는, 체험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전시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즐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즐긴다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이 작품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전시를 통해서. 이때 이제 아이들 전시를 처음 하게 되면서 어떻게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쉽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사실 그 전에는 코반을 한 번도 안 해봤었고요. 이제 아이들 전시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색을 아이들과 좀 재밌게 이야기를 쉽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옷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벗는다, 여러 가지 색깔의 옷들을 입고 벗는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과 기법들을 찾아보던 중에 이렇게 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코바늘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해야 되면 찾아서 막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사실 아까 공간갑 전시 때 했었던 미싱 작업도 처음으로 미싱을 사서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또 작품의 지속성이 있어서도 그냥 일반 그냥 낫실로만 사용하는 것보다 니팅을 하면 조금 더 도톰해지고 약간 탄성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유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은 들긴 하지만 이 방법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자 작업을 안 한 거는 아닌데 사실 선보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전시로 인해서 전시장이 꽤 넓었거든요. 150평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도자 작품으로 처음으로 했었던 전시여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지 그냥 오브제 도자로서가 아니라 뭐 모빌도 있고 실제로 꽃을 담아보는 퍼포먼스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도자 작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즐기고 같이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도자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 도자의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뭐 네온 작업이 있어서 뭐 도자기 그림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온으로 이게 팍 튀어나오는 그런 작품도 있었고 같이 쉽게 그냥 도자기는 살짝 어렵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이런 게 아니라 좀 현대 미술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좀 즐길 수 있는 도자 전시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전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자 작업을 제가 많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흙으로 만들었었던 그 만들 때의 물성과 결과물이 너무 괴리감이 많아서 저는 그 도자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어버린 편이거든요. 처음 만들 때 흙은 굉장히 부드럽고 뭐 반질반질하지도 않고
굉장히 토속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은 뭐 굉장히 유리로 반질반질해지고 뭔가 깨질 것 같고 굉장히 귀중한 이런 요소로 바뀌게 되는 게 저는 제 제작 방식과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자 작업을 안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약 작업을 하지 않고 무유소성이라고 해서 유약을 씌우지 않고 그냥 도자를 작업을 하고 그냥 도자기 흙 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자 작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흙에 여러 가지 색을 사용을 해서 도자 시편을 만들고 실험하는 그런 책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외 전시여서 이제 방수에 조금 집중을 해본 새로운 재료를 써본 전시예요. 부평 아트센터에서 했었던 전시는 야외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 자체 그 씬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던 그런 전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벤치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원래 조형물 그 공공 시설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최근 전시 중에서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서 신세계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을 때는 아예 공간 구성을 요청을 드린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 구성을 해주시면 제가 그 안에 이제 설치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야외에서 한 3달 동안 두 달, 3달 동안을 견뎌야 되는 작업이라서 사실 실작업은 아니고요. 비닐로 작업을 했었던 건데 비닐에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비닐의 소리라든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때의 소리라든지 실제로 사람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공간을 쓰다듬는다든지 이럴 때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촉감 이런 것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였어요. 야외 공간을 제가 선택을 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장소의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야외 광장을 제가 선택을 해서 하게 된 거죠. 부평 문화재단을 가게 되면 건물과 건물이 있고 이제 중간에 야외 광장이 있어요. 근데 건물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대리석으로 무채색인 공간에 광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풀밭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 뭔가 커다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설정을 해주고 싶었었던 거죠. 근데 꽉 막혀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비닐 끈으로 이렇게 커튼식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커튼을 헤집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그냥 단지 공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야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바람의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면 비닐에 그 빗방울들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재료를 선택을 하고 구현을 했었던. 사실 이거 단체전인데 단체전 이름이 컬러 그라운드거든요. 근데 너무 컬러가 없는 거예요. 그 그라운드 안에. 그래서 뭔가 좀 상징적으로 컬러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 컬러라는 공간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전시가 많지가 않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좋았다고 하시고 그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이제 이런 벤치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설치를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물건 같은 것도 이 예술 작품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를 자꾸 제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먹어서 사실 쉽게 체험 전시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전시들이 계속 많아지고 전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의도한 바로 다 가진 않죠. 특히 이제 작품 속으로 관객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바대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일종의 작업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저도 배우는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롤링 그라운드에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롤링 그라운드는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전시였었다면 컬러 스플래시 같은 전시는 공간을 제가 요청을 드렸고 이런 식의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 사이사이 거울이 들어가서 실제로 좀 왜곡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그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실제로 작품 속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밖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속에 안에 있어서도 그 즐기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그 거울들을 중간중간 설치를 해서 그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재오픈 기념 전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새로 짤 수가 있었던 좋은 기회였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와 그다음에 공간의 형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게 돼서 제안을 해볼 수 있었던 사실 처음 있었던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럽기도 했었는데 기존에는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즐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라고 느꼈었던 그런 전시고 만약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좀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볼록 거울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공간이 사실 만들어지고 연출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출된 공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더 왜곡되게 그래서 정말 뭔가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드리고 싶어서 볼록 거울이라는 요소를 사용을 했고 거울을 사용한 이유는 사실 작품 속에 있으면 본인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작품 바깥에서 그 즐기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미지로 담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세계의 공들을 가지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모습이 너무 궁금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 작품 속에서 내가 있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일까? 남들이 찍어주는 이렇게 연출된 표정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즐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써서 사용을 하게 됐었죠. 사실 그 전에 이제 거울을 소재로 해서 전시를 한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도 거울이라는 요소가 항상 이렇게 카메라가 아니라 거울은 좀 다르잖아요.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내 모습을 그리고 여러 가지 거울이 있을 때 거기에서 왜곡돼서 보여지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롤링 그라운드와 같이 묶어서 한번 표현해내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이제 롤링 그라운드의 또 새로운 버전인데 사실 그 전에 롤링 그라운드가 어떤 주제가 없이 아이들이 이제 즐기고 뭐 이렇게 보고 이런 이제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었다면 포스코는 이제 활동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저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줬던 전시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보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엽서 같은 거에 이 작품에서 어떤 세계의 공을 제일 재밌게 갖고 놀았는지, 왜 이 공을 선택했는지 되게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뭐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사옥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도 내려와서 실제로 쉴 때 나는 어떤 책 위에서 쉴 때가 가장 행복한지 약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시였었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랑 또 다시 연결이 되는데 그냥 일상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막 특별히 뭔가 뭐 이렇게 차려입고 가서 뭐 이렇게 보고 뭐 심오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거창하지 않고 뭐 특별하게 튀지도 않지만 그냥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휴식이 됐다가 즐거움이 됐다가 또 뭐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뭐 공포라든지 뭔가 생각을 주게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좀 편안함과 일상이라는 게 제 미술을 활동하게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처럼. 사실 롤링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공간의 제약이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공이기 때문에 굴러다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제안을 받았을 때 이 공간에는 살짝 적합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형 공간은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작가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제약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뚜기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집에 이제 제 장난감 리스트 중에 하나여가지고 서치를 하다가 이제 이거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오뚜기라는 게 이 미는 힘에 따라서 완전히 올라올 수도 있고 살짝 올라올 수도 있고 다 모양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 전시에서 이 전시가 어린이 전시이기 때문에 그 전 전시에서 느꼈었던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공 작업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작품을 체험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서 그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던진다든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뭔가 반고정적인 그런 오브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뭔가 액티브함을 같이 이 작품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뚜기라는 오브제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오뚜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색 옷을 입혀주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오뚜기를 이제 안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밀쳐보기도 하고 또 두 가지의 여러 개의 오뚜기들이 서로 밀쳐냈을 때 그 모양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해지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한동안 전시에 너무 좀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연구하고 싶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좀 소홀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이제 좀 도자인데 색깔 흙에 관련된 책을 조금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도자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책들은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유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흙 본연의 색깔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좀 색에 대한 흙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게 올해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좀 시기가 조금 어려워서 사실 전시가 많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고 좀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게 전시를 하다 보면 나는 미술관에서만 해야지, 박물관에서만 해야지, 갤러리에서만 해야지 약간 이런 그 고정관념이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장소를 계속 찾아보고 또 시도해보지 않았던 장소에서 또 미술을 만나게 되면 또 재밌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도 이렇게 미술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해보고 싶은 게 앞으로 작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